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클럽 종목 전망대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3월 23일자 대응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한 주간의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요청하셨던 종목 서울제약, EDGC,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에 S맥, 나무기술, 대덕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섬. 자, 이렇게 일곱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약,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으로 그 제네릭 또는 유통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출액들이 전부 다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서 이번 시장, 이번 급락장에 진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 실적들 상위는 의약품,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이 상위권에 휩쓸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주가가 약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형국이긴 하지만 현재 있는 구간대는 단기적인 바닥자리라고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실적, 그 다음에 단기적인 그 증시에 대한 반등들 이런 거 따라서 충분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구간대에서는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는 좀 더 늘려 보셔서 매물대가 있는 7,500원대까지, 매물대가 있는 7,500원대 이상까지 한 2주 정도가량 해서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래 그렇게 거래량은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종목을 선택할 때에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일양육품이라고 한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했었지만은 그 일양약품은 코스피 200 종목인과 동시에 하루의 거래량이 그래도 50만 주에서부터 100만 주가량은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서울제약 같은 경우는 하루 거래량이 2만 주, 3만 주짜리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너무 적은 종목들은 등락도 심하지만은 반등을 줄 때 힘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한가 한방 반짜리를 날릴 수 있는 종목에다가 과거에도 5천원대 초반에서부터 만원대 이상까지 더블 파동을 올렸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힘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래량들 없다는 것 자체가 매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라인 구간대에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 구간대는 5천원선 이탈을 했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등락이 좀 심한 만큼 일단은 좀 멀리 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보고 있어요. 특히 1분기 실적들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업종 종목들이 어차피 상위권에 휩쓸 거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해서 잘 보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EDGC 되겠습니다. 자, EDGC 진단키트 관련돼서 크게 이슈화가 좀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9,500원 선 이상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도 이 종목은 매매를 했었던 종목인데요. 특별히 여기 또 고점에서 물려있을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매매는 역시나 타이밍이 좀 중요하겠죠. 게다가 전고점 때 돌파를 했을 때 이럴 때 편입을 하셨는데 우리 이미 앞쪽에서 수익 매매를 한번 하고 나왔었죠. 그쵸? 역시나 매매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따라 붙자 보면은 죽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책이 없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대응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약수익 구간대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남아 있다. 이 점만 체크를 하고 이미 바닥 대비해 갖고 2배 가량 비슷하게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반등 줬을 때 본전치기 하고 빠져나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물동량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경기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미포조선이 그래도 흑자에 대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겠지만은 이미 배를 발주 받아 놓았던 양이나 수준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2년 내로, 그러니까 작년도에 신규 발주를 받았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안으로 인도를 해줘야 돼요. 배를 만들어서 주는데 이미 선수금도 받았고 또 발주를 냈던 선주 측에서 취소를
또는 인도 거부를 하지 않는 이상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그렇게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 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돈이 또 납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일단 유지는 하고 있다. 다만 이 현재 신종 코로나19 사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어떤 큰 움직임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요인, 그리고 이미 받아놨던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에 따라서 유지는 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주가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선을 좀 많이 만드는 업체예요. 컨테이너선 쪽 위주로서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특수선이라든지 근데 이제 미포조선 쪽에서는 이미 5만원대에서부터 2만원 밑에까지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36,000원대면 나름대로 싸다라고 생각을 하셔갖고 편입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반등을 줬을 때 대략적으로 매물대가 있는 27,000원대 요쯤 해가지고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떨어졌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지만은 이게 반등을 줬을 때 그 반등에 대한 탄력이 제자리까지 회복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현재 수준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신종 코로나19가 진정이 돼야 글로벌 물동량도 늘어나주고 또 새롭게 발주도 또 받아내고 따놓은 일감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가량 문제가 없지만은 이 조선업종도 같은 경우는 경기 흐름이나 경기 그 지표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던 건데요.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좀 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반토막은 나요. 개별주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개별주는 단기적인 등락이 위험하다고 놓고 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현대미포조선 현재 있는 자리에서 27,000원대 이상 구간대에서 반등 나왔을 때 요 갭을 한번 메꿔주러는 올 거예요. 요 갭을 3만원대 27,000원대 요 자리. 그러면 이 자리 부근에서 비중을 좀 덜어내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서 교체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는 수혜를 입는 또는 어느 정도 실적들이 멀쩡한 기업들의 돈이 먼저 들어가는 거지 이런 어떤 경기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늦게 나옵니다. 확인하고 나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게 뭐 2배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하시다라고 하더라도 반등 줬을 때 비중을 줄여놓고 또 아니면 덜어내고 다른 종목으로서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복구에는 빠를 겁니다. 미포조선이 작년도 12월달 1월달에 그 장 좋을 때에도 별로 안 올라갔어요. 이 뜻은 뭐예요? 이 뜻은 많이 안 올라갔었죠. 장이 좋아져도 미포조선이 반등을 줄 거라는 기대감은 크지는 않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맥 되겠습니다. S맥 작년도 그래도 나름대로 실적들 선방을 좀 해줬고요. 뭐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그 IT 부품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 얼마나 팔릴지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수십 개, 수백 개의 부품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이 스마트폰의 특성상 얼마나 또 완판이 이어질지 그리고 신규 제품을 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이어질지 그게 또 관건이에요. 부품 하나만 없어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강제로 S맥이 또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질적인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8%대 9% 유지하면은 제조업체 치고 아주 높은 편도 아닌데 아주 낮은 편도 아니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도 그 흐름 타지 않고 매출액 수준만 유지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무난하다. 다만 이 종목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 한 100만 주 정도까지 담아줬어요. 100만 주.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게 되니까 상당히 많이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금융투자면은 그냥 증권사 얘기하는 겁니다. 뭐 신한금융투자, 뭐 한국금융투자 뭐 이렇게 있죠. 금융투자는 일반적으로 증권사인데 증권사의 업무 범위가 좀 더 넓은 게 금융투자입니다. 가볍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매도세 나가는 모습이고 기관들은 가끔 가다가 살짝씩은 담아주지만 연기금 쪽에서 들어올 정도가량은 아니죠. 따라서 기관형 종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개인 종목에 가깝다. 근데 지금 자리는 주가는 분명히 싼 건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자리에서
뭐 장중 등락이 좀 크게 나온 종목이라서 딱 목표가를 책정해 드리는 게 어렵겠지만은 900원 이상대까지 900원 이상에서 910원대 이상에서 매도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에 대한 흐름은 좀 더 부정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 그 글로벌 이 공장들이 부품 조달하는 여러 협력 업체들이 단숨에 다 회복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2차전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신규 공장 만드는 그 미국에 있는 업체들 물건 다 못 건너오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이게 여파가 그간 우리나라에 한정됐던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 다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작은 부품 하나라도 건너오지 않으면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앞서서 종목 전망을 해드렸었던 뭐 서울제약이나 EDGC와는 조금 반대죠. 그러니까 시장이 변하면은 변하는 대로 가고, 그리고 지금 공략하셨던 단가 이상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거기서 약수익권 매도하고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꼭 목표가라는 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종목이 탄력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자리가 아주 싸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해도 안 내려왔어요. 많이도.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은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 자체가 사실은 그 좋은 이슈라고 좀 보긴 어렵고 시장 자체가 회복을 해야지 탄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정도 많이 떨어져서 반등 주고 횡보하는, 그러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빠져나오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나무기술 2477원, 나무기술 2477원.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는 2477원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현재 매물라인 구간대가 2600원쯤에서부터 3000원대 위쪽에 있기 때문에 2600원대 이상 구간대에서 요 갭을 메꾸러 오는 요 자리에서 매도에 대한 타점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나무기술 같은 경우는 또 작년도에 사상 최대 매출의 실적을 기록한과 동시에 최근에 방에서, 그러니까 자가격리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휴대폰을 가지고 뭘 본다든지 TV를 가지고 뭘 본다든지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뭘 사든 뭘 구경을 하든 아니면 뭐 드라마를 보든 할 때 꼭 필요한 어떤 네트워크 환경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클라우드 솔루션, 시스템 통합, 그러니까 이런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하고 또 연관성이 있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부분.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스마트 공장 보급이라든지 뭐 확산 사업에 따른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최근에 또 매출액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무기술은 꼭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비중도 많으신데요. 약수익권에서 매도, 그러니까 2600원대 이상에서 2800원대 사이 구간대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 보시고, 이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기 뭐 반등이라는 게 끝까지 가진 않아요. 물론 호재가 있고 어느 정도 재료가 있으면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은 이미 나무기술이 어느 정도 그 흐름을 타다가 매물대가 많이 누적이 된 상태예요. 이 앞쪽에 물린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매물대가 두터워서 뚫고 올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한 이 정도가량의 반등, 떨어졌던 폭의 절반 정도가량의 반등, 그러면 그게 2800원대쯤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래도 시장의 이슈나 아니면은 시장 흐름을 한번 타면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만큼 나무기술은 보유하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덕전자. 대덕전자는 아까 S맥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마진율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마진율 자체는 5%대이긴 한데 아까 S맥이 한 8%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1조 원 달성하는데 영업이익이 500억대를 달성을 못하면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 5%대가 안 된다는 얘기죠. 5%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안정적인 매출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최근에 소비 심리가 좀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대덕전자 단기적인 저점 라인 구간대는 맞긴 맞지만은 8,100원대 나름대로 싸게 산다라고 사시긴 하셨네요. 이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매매했었던 종목 일양약품 보면은 뭐예요?
정배열이에요. 나름대로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의량약품이라는 종목 우리 여기 밑꼬리 잡아갖고 윗꼬리를 팔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배열이에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때요? 완벽한 역배열로 추락 중이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차트란 말이에요. 그럼 장 빠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또 빠지겠죠. 우리가 편입했던 종목 일행약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신규로 살 것 같았으면은 역배열에서 받아칠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는 있어요. 싼 자리는 맞죠. 싼 자리는 맞지만 그 자리가 아주 싼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정배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 한 가지 힌트를 좀 얻을 수도 있어요. 이게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라는 게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70% 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 많아요. 이런 장을 처음 겪어보셔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달에도 한 종목도 손실 없이 우리 딱 두 종목 딱 보유해서 들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가 저점 라인 구간대 부근에 온 거는 맞는데 솔직히 바닥이라고는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바닥이라고. 게다가 지금 비중도 많아요. 주식은 똑같아요. 로또를 100만원치 산다고 해서 당첨되는 거 아닙니다. 될 사람은 어차피 한 장만 사도 돼요. 우리가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이 뭐든지 어느 정도 통계적 확률에 기반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무리해서 안 되는 거 억지로 끌어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자리에서는 우선적으로 8,100원대면은 갭매꾸로 오면은 간당간당하게 이선까지는 좀 보이긴 합니다. 이선까지는. 그럼 여기 20선 자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옮겨지고 5일선 자리가 이렇게 되고 여기 와서 저항 맞고 움직이다가 이쯤 돌파 나오면은 8,000대 간당간당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본전치기 하고 빠져나오는데 목표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회복되는 시기는 한 달 정도가량 보고 있고요.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면은 맞아요. 과거에도 빠른 반등들 그 다음에 급락세가 나왔을 때 빠른 반등들. 그러니까 기업 자체는 좋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가 되면은 빠른 반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8,000원 이상 구간대에서 약수익권, 그러면 한 8,200원대 이상 되겠죠? 8,200원대 이상에서 전량 다 매도를 하고 약수익권에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들로서 시장에서 좀 더 이슈가 되는 종목들로, 그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들, 우리가 지난 진단키트 종목들이나 뭐 일양약품이나 제약 쪽이나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게 왜 그래요? 지금 매출액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매출액이 늘어나요. 근데 지금 하락하거나 삼성전자 아니면은 000660 SK하이닉스 아니면 은행업종들 왜 하락해요? 전망이 어둡고 실제로 매출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니까. 은행 쪽은 부실 채권들 돈 못 갚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KB금융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은행주 반토막 났어요. IT 업종들이 부품이 워낙에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부품들이 합쳐져 갖고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잖아요. 어느 한 개라도 빠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려감은 있고 현실화가 돼가는 단계입니다. 이게 악재가 될 수가 있어요. 은행 쪽 정부에서 아무리 돈 풀어봤자 돈 갚을 사람들 어차피 안 갚고 말아요. 그러니까 은행주가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면 대덕전자는, 대덕이는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거는 과거 얘기입니다. 내일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종목당 비중은 우리 삼성클럽에서는 종목당 비중 30% 정도가량만 유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는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는 있으니까 그 반등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쪽으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섬 자, 한섬 보시겠습니다. 자, 한섬 보시게 되면 지금 그 종가에 연계금 투시권 쪽에서 조금 유입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외국인도 좀 들어왔네요. 외국인도 좀 들어왔고 사모펀드 쪽에서 좀 들어왔고. 근데 이게 그 프로그램 실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호가가 없으면, 매도하는 물량이 없으면은 저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매도하는 물량이 없으면. 근데 28,000원대
거의 하락하기 전이네요. 여기네 여기. 역별 상태에서는 가급적이면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일단은 하락은 하겠죠. 그리고 소비 심리가 좀 둔화가 되면 이 섬유의복 업종들도 그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계절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매출액은 어느 정도는 나오긴 하겠지만 망하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뭐 그게 프로그램 실수든지 뭐든지 간에 일단 올라가면 땡큐인 건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바닥자리가 한번 나오긴 나왔는데 반등자리가 매물대가 있는 라인 구간대가 24,000, 25,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 구간대에서 비중을 좀 절반 정도가량 덜고 좀 가볍게 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좀 듭니다. 특히 이런 종목들이 한번 빠지게 되면은 그 기관형, 특히 기관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샘이라고 하는 종목이 많이 빠졌다 했었는데 계속 내려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한샘이라고 하는 기업이 적자를 냈던 것도 아니고 매출액은 20-30%밖에 안 줄었어요. 매출액은 20-30%밖에 안 줄었는데 주가는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이게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에서도 중대형급 종목이 3분의 1, 개별주가 3분의 2 정도가량 운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형주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따라서 한섬은 우선적으로 단기 반등을 좀 주면 25,000원대, 24,000원대 라인 구간대에서 매도 타임 한번 보시고 한 달 정도 내로, 빠르면 한 2주 정도가량 내로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듭니다. 현재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이 조금 입질 보인다는 게 긍정적이긴 한데 연속성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의문이고요. 이거 지금 물렸었던 기관들이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소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섬유의복업종 한섬, 브랜드 좋은 것들 많죠. 근데 이제 단점이 뭐 해외 쪽으로 뭘 하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옷을 팔든지 간에 여성의류 팔든지 간에 어쨌거나 소비 심리가 좀 줄어들고 위축이 되고 소비에 대한 부분이 약간 꺾이는 거는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6개월 내로 한 2분기 정도까지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전망이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좀 감안하시고 수익 구간대에 대한 목표보다는 반등을 좀 더 줬을 때 뭐 24,000원, 25,000원 이 매물 라인 구간대에서 매도하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걸러내시는 게 훨씬 더 빠른 매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장 좋을 때 한섬 올라갔던 거 끼껏 해봐야 10% 20%밖에 안 올라갔어요. 10% 20%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쵸? 우리가 일양약품을 그냥 예시로 들어드린 거예요. 체험을 한번 해보셨으니까. 마이너스 종가 얼마야? 우리 마이너스 한 6%대 7%대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에 14%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해도 메꿀 수 있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리라는 거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줬을 때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교체하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클럽 3월 23일자 대응 전략 차후 뭐 한 달에서부터 3개월 정도까지 전망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제약, EDGC, 현대미포조선, S맥, 나무기술, 대덕전자, 한섬에 대한 종목 전망이었습니다. 이 점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또는 좋은 결과들 만들어내시고 기회비용이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앞으로 3개월, 6개월 정도가량 쭉 이어나가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전략들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삼성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